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강의의 3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배열과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하는 데이터 유형은 아래서 자주 다루는 데이터로 특히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 기본 데이터형이다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유형입니다.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스와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표 형태의 데이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2차원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차원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배우도록 할 때 데이터들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름들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컬럼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묶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컬럼 혹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위쪽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은 여기 컬럼에 대한 이름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bserv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정한 학생 아이디 3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점수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행은 하나의 개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에 대한 어떤 관측값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트릭스를 생성할 때는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트릭스 안에 1서부터 20까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1:20이면 1서부터 20까지의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여기서 n이 붙어 있고 로가 있고 n이 붙어 있고 컬이 있어요. 여기 n이 붙어 있는 것들은 넘버 오브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되어지게 되는데 총 20개의 데이터를 각각 4행과 5열로 나누게 되니까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살짝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컬럼을 위주로 해서 채워주게 되거든요. 아마 한국인의 정서로는 가로로 채우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채우는 것이 디폴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3라고 하는 것에다가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위쪽에서는 행과 열을 각각 20개의 데이터니까 4, 5, 20에서 딱 떨어지게 넣어줬는데 여기에서는 로의 개수를 4로만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20개라고 하는 데이터에 행이 4개로 정해지다 보니까 컬럼의 개수는 우리가 생략을 해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by row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 단위로 데이터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true로 여러분들께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 단위로 먼저 데이터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이 각각 4와 5일 때 4by 5짜리 행렬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by로의 true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 단위로 먼저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y row라고 하는 것을 true로 세팅해 줌으로써 행우선 요소 배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생략하거나 false일 때는 디폴트 값으로 false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서부터 20까지 데이터를 넣도록 할 때 앞전에서 M3 같은 경우에는 n row를 4로만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n 컬럼을 5로만 입력을 했죠.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20개를 5개의 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by 5짜리 행렬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기 M5 같은 경우에도 n row를 지정하고
바이로를 true로 했기 때문에 1서부터 여기 5까지 표현이 되어지는 거 각각의 케이스별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경우에는 n컬럼이 5가 들어가져 있고 바이로가 true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벡터와 매트릭스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사용이 되어진 함수는 cbind하고 그다음에 rbind가 있습니다. cbind는 컬럼을 의미하고 여기서 rbind의 r은 로를 이야기합니다. cbind 같은 경우에는 열 기준으로 결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rbind 같은 경우는 행 기준으로 결합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A에다가 1서부터 4까지의 데이터를 넣어서 요소가 4개인 A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5서부터 8까지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A는 1, 2, 3, 4고 여기서 B는 여기 데이터가 없는데 5, 6, 7, 8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엮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개수가 같은 데이터를 A, B로 해서 cbind로 엮어줘요. cbind로 엮어주게 되면 각각 A에 들어가져 있는 것, B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열로 배치가 되어져서 2차원 데이터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cbind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rbind로 합쳐주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똑같은 데이터 A하고 B이지만 이것을 rbind로 묶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 단위로 해서 데이터가 합쳐지게 되고 이렇게 2by 4짜리 데이터로 묶여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by 5짜리 매트릭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으니까 여기 설명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2차원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아까 전에 1서부터 4까지 데이터 구성이 되어져 있는 A를 만들어 두었었는데 그거를 여기 rbind를 이용을 해서 M과 합쳐주고 그것을 M3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인이 뜨는 거 보이시죠? rbind MA. 근데 여기서 result의 컬럼의 개수가 실제로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출력이 되어지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A라고 하는 게 1, 2, 3, 4밖에 없는데 아까 rbind로 묶어주라 했으니까 행으로 묶여져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4개까지 묶어주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은 다시 로테이션 되어져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데이터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워닝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4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M에다가 4by 5짜리 매트릭스였었죠. 그 안에다가 A를 우리가 묶어줄 건데 열로 묶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다행스럽게 여기는 4by 5짜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워닝 없이 이렇게 잘 옆에 붙어지게 됩니다. 벡터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가 합쳐질 때도 그 열이나 행에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매트릭스의 요소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덱스 넘버를 써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 같은 경우도 1차원 데이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괄호를 2개 쓰긴 하지만 하나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1차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자체가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 인덱스하고 열 인덱스를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서부터 20까지의 데이터로 4by 5짜리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도록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값이 나왔을 때 각각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3by 2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의 2짜리니까 여기 1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이렇게 추출이 되어지는 게 보여지실 거고 4by 5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값이 액세스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컴마하고 여기 열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행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겠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행에 해당이 되어지는 여기 6서부터 10까지의 값이 이 행의 전체 열의 값이 추출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기 행이 비어져 있고 여기 5열에 대해서 값을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열의 값을 가져오는데 행은 상관없이 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5서부터 이렇게 20까지 데이터가 5열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추출이 되어지는 값들은 이렇게 1차원 벡터의 형태로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슬라이싱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속이 되어진 공간에 대해서 떼어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컴마하고 1, 3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1행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열은 1열부터 3열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할 거야. 그래서 1행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 중에서 1서부터 여기 3까지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연속이 되어진 경우는 콜론을 사용하면 가장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속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3번, 5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여기 1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3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5번에 해당이 되어지는 6과 8과 10을 이렇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때 1땡땡3이라고 1:3이라고 구성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 열이 생략이 되어졌으니까 1에서 3행 가져오는데 모든 열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리고 행이 이렇게 생략이 되었고 3에서 4열까지 가져올 거예요 라고 했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모든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출이 되어질 때 여기 3에서 4까지 있지만 여기 인덱스는 2차원 형태의 새로 구성이 되어진 형태로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3하고 4의 인덱스를 그대로 가지진 않고요. 1과 2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트릭스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행과 열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행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row names,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col names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행과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난 후에는 매트릭스 이름 안에 큰 따옴표를 묶어준 행과 열의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스코어를 우리가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줄 거고 여기 9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9개의 데이터를 n row 3으로 했어요. 3행으로 구성하겠다. 그 다음에 by row를 true로 했어요.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첫 번째 행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세 개가 두 번째 행, 또 여기 세 개가 세 번째 행에 각각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ow names는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데이터였던 겁니다. 이 각각의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 때 행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서 row names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안에 매트릭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두고두고 굉장히 이제 고급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들을 할 때 계속 사용을 하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 컴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데이터는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컬레임즈를 써서 스코어에다가 열의 이름을 붙여줄 건데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스코어를 찍어왔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들만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매트릭스였는데 각각 행과 열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난 후에는 이렇게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니의 수학 성적을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러면 행에 해당이 되어지는 제니,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수학 성적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제니의 수학 성적인 78점이 이렇게 추출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액세스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의 여기 컴바인 함수를 써서 매스 컴마 잉글리시를 해주면 지수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다. 지수의 수학 영어 성적이 가져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를 비워두고 유진만 적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덱스 넘버를 썼던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진에 대한 모든 열의 값,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모두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분반에 있는 3명의 학생에 대한 영어 성적만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 행 부분을 비워두고 영어 성적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제니와 지수와 유진에 대한 이 영어 성적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앞쪽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기 부분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특정한 매트릭스에 행과 열의 이름을 붙여주는 형태가 되어지지만 자, 여기서 그대로 그 특정한 매트릭스의 로 네임즈를 쓰고 특정한 매트릭스 이름의 변수의 이름에 컬 네임즈를 쓰게 되면 각각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를 붙여주게 되면 컬 네임즈 우리가 스코어만 넣어주면 3개가 모두 나왔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이 되어지는 거 이렇게 인덱스 넘버로 구별을 해서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다차원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자료 구조예요.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던 형태를 보면 특정한 반에 특정한 학생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개의 반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똑같은 틀이 여러 개가 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X축, Y축 우리가 따지고 여기 뒤쪽으로 Z축이 쌓이게 되어지는 3차원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배열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숫자형의 데이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열은 우리가 어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레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열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D 어레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서부터 18까지의 데이터를 여기 디멘전을 주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과 열 그리고 여기가 뒤쪽으로 쌓이는 면의 차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3x3짜리 이러한 매트릭스가 하나 더 쌓여서 이렇게 생기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X하고 여기 행과 열이 각각 3개씩 구성이 되어서 2차원 데이터가 18개의 데이터니까요. 여기 9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2차원이 생기고 이걸 나눠주면 면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면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요거 매트릭스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서부터 9까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졌고 첫 번째 면, 그 다음에 10서부터 18까지 구성이 되어진 데이터가 두 번째 면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하나 증가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액세스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행과 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면만 컴마로 구분해서 하나 더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D 어레이에 들어가져 있는 2행 1열의 두 번째 면의 값을 가져와줘. 그랬더니 2행 1열의 두 번째 면에 있는 데이터 11이라고 하는 값이 엘리먼트로 가져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엘리먼트의 값에다가 여기 10을 곱한 거를 여기에다 넣어줘. 여기 같은 장소에다가 10배 수한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행 1열의 두 번째 면,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1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3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서도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2행이 들어가져 있고 열이 생략이 됐고 1면이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1면에 있는 두 번째 행인데 열은 모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58이라고 하는 값이 슬라이싱 돼서 이제 결과값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배열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행과 열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뒤로 쌓여진 면의 위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한 데이터 프레임이 아래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의 기본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데이터 구조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의 유형을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아까 전에 매트릭스를 살펴볼 때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분반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문자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름, 그다음에 담당 담임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데이터들을 더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data.frame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래서는 자연스럽게 이 자료형의 종류를 좀 익히시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R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형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세 가지의 문자형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숫자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고 논리형이 있습니다. 논리형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과 거짓을 담아주는 변수이다. true와 false를 담아주도록 하는 데이터의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로 순수하게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요 100은 자칫 잘못하면 숫자 100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표시를 하기 위한 숫자인 거예요. 계산이 되어질 수 없다. 큰 따옴표로 묶여진 경우는 이것을 뭐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게 해야 된다.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 중에 날짜 데이터형이 있는데 R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 데이터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변환해서 우리가 표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거나 혹은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서 표현을 하거나 슬래시를 넣어서 표현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연, 월일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숫자형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뭐 일반적인 숫자이다, 계산이 되어지는 녀석들이다 그럼 뉴메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특별하게 나는 정수형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L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형태들이 있는데 이걸 지수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익스포넨트 혹은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지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의 2를 가져다 쓰고 있고 이거는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1에 익스포넨셜 5를 하게 되면 2.1 곱하기 10의 5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특수한 상태를 표현하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NA라고 하는 거는 not available이라고 해서 측정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값. 그다음에 Na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not a number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산, 계산에 부적절한 값. 을 표현하도록 할 때 우리가 보통 NaN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무한대 값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피니티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계산이 컴퓨터로 불가능한 값들을 이야기하고요.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값이 없는 상태. 아예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특수한 표현의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스트하고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frame 하고 괄호 안에다가 변수형 이퀄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학생이 성적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학생 아이디, 그 다음에 성적, 그리고 분반, 그리고 학생의 이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개별로 생성을 했습니다. 1번서부터 3번까지. 그리고 스코어, 우리가 세 과목에 대해서 3명의 학생 3x3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컬네임 스코어에다 이름을 붙여서 국어, 영어, 수학 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때 1반, 1반, 3반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 제니, 지수, 유진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티처에다가 성을 따왔어요. 그래서 최유라고 하는 성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여기 DF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 프레임을 임시적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할 때 약어로 DF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진 변수인데 여기서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생성한 아이디를 넣어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스코어에 스코어를 넣어줄 거야. 요거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클래스라고 하는 분반에 여기 클래스 생성을 해둔 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고 이름에 여기 이름을 그다음에 여기 티처 담임 선생님한테 여기 티처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주게 되면 우리가 구성한 형태로 스튜던트 아이디, 그다음에 스코어, 세 과목에 대한 스코어, 그다음에 클래스, 네임,
그리고 티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데이터가 표의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잘라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매트릭스하고 같은 형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추 한번 해보면 여기서 모든 행 갖고 올 거예요. 모든 학생의 데이터가 될 거고 1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여기 스코어 매스까지 4열을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1하고 그 다음에 5서부터 7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가져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그 다음 담임 선생님의 성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컴바인 함수를 써서 스튜던트 아이디와 네임, 그다음에 티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행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행 부분을 표현을 했죠.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고,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인데 그 안에 이름과 수학 성적만 가져오겠다. 그리고 DF에 들어가져 있는 여기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DF에 수학 점수만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이름만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일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스칼라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칼라 값으로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원 벡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벡터가 있고 아래서는 팩터 그리고 리스트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각각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의 특성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으나 접근하는 방법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2차원의 형태는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면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배열이라 한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행과 열 구성하고 면의 개수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주어서 여기 세 번째 인덱스 넘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